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8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갑자기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엠바고라고 하면서 문서가 돌더니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이제 자료는 확인했는데요. 자, 아무튼 8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TV에서는 827 대책 전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제 보도자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라 그랬습니다. 목표는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겠다.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 안정 기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일 걸까요? 뭐 그걸 강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얘기가 하나 있고요.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투기 지역 지정 등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규제 지역들을 좀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목, 이제 부제목에서도 나오는데요.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을 4곳 지정할 거고, 투기과열지구를 2곳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일부는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18페이지짜리, 본문은 8페이지거든요. 보도자료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정부가 보고 있는 서울 등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 다음에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가격만,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래가 위축되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유는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서울시에서 용산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 이런 부분이겠죠.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 부족, 수도권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인서울 안에서 공급 부족하다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물량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바심들을 수요자들이 좀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개발하겠다라고 서울 용산이랑 여의도 개발하겠다라고 서울시장님이 시장에 불을 붙인 것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되겠죠. 자, 상황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시장을 봤는데, 지금 앞으로 5년간 2018년에서 22년까지의 공급, 앞으로 이제 계획 잡혀 있는 내용들 보면 서울이 55,000호, 수도권이 22만 1,000호,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토연구원에서 그렇게 밝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은 7만 2,000호가 공급될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26만 3,000호가 연평균 공급될 거기 때문에 정부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급이 수요보다는 오히려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급이 앞으로 5년간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연도별로 이렇게 공급 물량이랑 예측 수요랑 예측 공급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수도권 주택 공급이 가능한 48만 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신혼희망타운 등등 앞서 이제 발표했었던 여러 정책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데까지 포함하면 52만 4천호, 넉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9월 중에 공개하고 일부 사업지구는 입주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 예, 자, 아무튼 공공택지를 30만 호 정도. 예, 그래서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개 공공주택지구 공공택지당 뭐 1만 호 정도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월 중에 일부 공개할 거고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발표할 거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서울시랑 좀 마찰이 있었죠. 서울시 니네 이딴 식으로 나올래 라고 하면서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안에 공공택지구 빨리 추가 지정하게끔 협의하자 이런 거 있었는데 서울시가 좀 약간 뺑돌뺑돌 된 감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지금 뭐 앞서 7개, 9개 발표됐던 데들도 수도권에 있긴 있습니다만 인서울 공공택지구는 없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서울 공공택지구가 되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9월부터는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이번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이 집 물량들은 기존에 당장 뭐 보니까 앞으로 5년간의 물량은 공공주택 물량이든 서울 안의 물량이든 물량이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충분히 수급되기 위해서 향후에도라고 나왔죠. 향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30만 호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아주 뚜렷하게 보지는 않았네. 정확한 워딩은 그거네요. 정리하자면 2022년까지는 물량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도 물량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정할지는 9월 중에 공개할 거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올 상반기, 그다음 뭐 얼마 전까지 가격이 많이 불안했던 지역을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기지역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중동동이네요. 종중동동. 기존의 11개 투기 지역 외에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아져서 이 지역을 좀 특별히 따로 관리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 자금 대출 제한 등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대출, 이 투기 지역은 항상 대출을 규제한다. 원래 도입 자체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목적하고 그다음에 이 대출 LTV 규제가 적용되는 이제 구역이었는데 추후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도 추가가 되고 이렇게 규제됐던 건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중에서 LTV 규제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이 대출 건수 제한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대출 건수 제한을 걸게끔 했다. 그렇게 4개 지역은 좀 더 규제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머리 아픈 게 가끔 보면 10년 만기 담보대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자만 내다가 만기 연장하는 이런 대출들 있잖아요. 그런 대출들 중에서 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주택 2개 있으면 이 투기 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거나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미 투기적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을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인데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이번에 광명시, 하남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8월 28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건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서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는 되게 많습니다. 금융규제 LTV DTI 강화,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금지 무섭죠.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굉장히 무섭죠.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강화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전부 다 가점제로 이제 분양 당첨자를 정하게 되지요. 분양권 전매 제한, 입주 때까지 못 팔죠.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내용 등이 광명, 하남 쪽은 적용이 될 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니까 그건 이미 있겠구나. 예. 아무튼 이렇게 광명이랑 하남 쪽에 금융 규제 및 이제 사실 이제 정비 사업의 규제들이 되게 큰데 하남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지역이 별로 없죠. 예. 대부분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무서운 지역은 광명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 재건축, 특히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이게 적용되게 되면 골 때리는 사업장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재당첨 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 문제는 아마 광명시에 투자했던 분들 한 번씩 자기는 이상 없는지 한번 다시 다 체크들 해보십시오. 사건 사고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였던 곳들은 해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분당, 과천, 서울, 대구, 수성, 세종시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되는 곳입니다. 자, 저는 사실 왜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안 지정됐었을까 싶은 광교. 엄청 올랐잖아요. 광교 택지 개발지구는 심지어 투기과열지구도 지정 요번에 안 해줬어. 그래서 광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요번에 지정이 돼서 청약에 이제 어떤 제한이 좀 걸릴 거고요.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좀 걸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 개발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실거래가 얘기를 해주는데 엄청나게 막 광교의 자연엔 힐스테이트 33평이 작년 8일 대책 이전에 7억이던 게 9억 5천까지 거래됐다고 많이 올랐다. 실거래가가. 광교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 분양은 없지만 향후 신규 분양 시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지정했다. 이렇게 하네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효과는 세제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하는 등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세제 강화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들이 강화가 되죠. 금융규제 완화, 금융규제 강화, LTV, DTI가 60, 50 이렇게 각각 적용되고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 제한이 일부 기간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의 경과 규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2018년 8월 28일 날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규제 세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매매가 진행되고 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제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례들 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50% 세율 적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때 생긴 법률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소득세법 개정해가지고 추가된 거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번에 지정할 때는 경과 규정을 일부 뒀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약을 이미 사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정해지기 전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사례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 좀 시행령 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선의의 피해자들 안 발생하게끔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해서 제외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거래를 했다는 게 증빙되는 사람,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해 줄 수 있게끔, 중과도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제 안들 나올 거니까 이미 계약 중간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이랑 인근 서울 지역들이 굉장히 핫하긴 한데요. 핫하죠. 근데 보면 경남권, 특히 이제 경남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느슨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이들 조정 대상 지역에 일부 이제 구역 규제를 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일광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광명만 빼고 나머지들은 이제 나머지 기장군들은 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들, 부산, 진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아직 분양 나올 물량률도 많고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 그 시장 자체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풀지 않겠다. 그래서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투기지역이 4군데 또 지정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투기지역이에요. 10개구는 투기지역이 아니죠. 자, 그래서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불이 옮겨붙는 모양새가 보이고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얼른 투기지역 지정하겠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안 했어요. 수정구도 사실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이제 수정구 쪽에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대단지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정 안 했는데 여기도 집중 모니터링 해서 만약에 불안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성남시 재개발 구역들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용인 기흥, 대구 수성 중남구, 그 다음에 광주 광산 남구, 이런 데들 조정 대상 지역 미지정인 곳들도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 지역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보고, 편법 증여, 세금 탄로도 보고, LTV, DTI 규제 준수 등의 대출 부분 점검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고, 공공택지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거다. 이제 향후 정책 방향을 이렇게 냈는데요. 사실 내용이 조금 별로 이렇게 많지 않죠. 요점 정리하자면 공공택지는 2022년 이후 대비해서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일부는 풀어드렸습니다. 정도가 이번 대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내용이 별게 없는 만큼 사실 앞으로 어떤 게 더 나올지 살짝 기대가 아니라 걱정스러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으로 봐서는 금융규제들 좀 더 금융 관련된 내용들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세제를 건드린다는 거, 취득세도 건드릴 수 있고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거 건드릴 수 있죠. 금융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 더 빡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더 빡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향후 정책 방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죠. 아마도 이어서
부동산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에 좀 말 그대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큰 이슈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뭐 찌라시도 돌고 계속 얘기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이 반영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오게 되면 다시 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별별 수다만 틀어드릴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